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오라클을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어들과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 혹은 값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에,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데이터의 유효한 해석이나 혹은 데이터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이다. 즉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인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그런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회원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가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겠죠. 회원 정보와 그리고 어떤 상품 정보나 그리고 상품 구매 정보나 이런 정보들이 DB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어느 날 사장님이 담당자한테 상반기 매출 실적을 한번 보고서로 제출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동안 발생한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레포트를 만들겠죠. 그것이 바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이나 값 자체를 말하는 거고, 정보라는 것은 그 값들을 어떤 유용한 형태로 재가공한, 좀 더 데이터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원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어찌됐든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인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 저장소이긴 저장소인데 그냥 저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된 그런 데이터의 저장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우리가 DB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또 혼동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DBMS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공유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내용에 의해서 참조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라는 것은 생성된 데이터를 즉시 컴퓨터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죠. 그리고 질의에 대한 실시간 처리 및 응답을 한다. 즉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즉각 실시간으로 그 해당한 데이터를 리턴해 준다는 거죠. 쇼핑몰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조회를 하고 물건을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처리해 주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처리들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확인을 눌렀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2시간 있다가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한번 들어가면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인서트되고
혹은 딜리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뭐 이런 작업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수시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컨커런트 쉐어링은 여러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쇼핑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 회원들이 상품 정보를 조회를 하는데 뭐 하나의 상품을 동시에 공유해서 볼 수 없다,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황당한 일이겠죠. 어떤 뭐 특정 어떤 책을 한 권 사고 싶은데 다른 사용자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으면 다른 수많은 사용자들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다, 이러면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특징을 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코드들의 주소나 위치가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 즉 컨텐트, 그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가 참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물건을 찾고자 하면은 그 물건의 이름으로, 그죠? 데이터가 들어있는 대로 어떤 물건을 요청을 하면, 검색을 하면은 그 정보가 탁 나오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어느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자체의 값으로, 내용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DBMS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MS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를 하죠. 이 논리적인 구조를 정의한다는 것은 즉 데이터를 모델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모델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유용한 정보들과 그 관계들을 정의하고 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구조는 앞에서 논리적인 구조로 정의해놓고 형상화해놓은 이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될 것인지 혹은 운영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디스크에 저장이 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저장될 것인지, 인덱스를 생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구조를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 기능은 이런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매핑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DBMS는 사용자는 이 조작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갱신하고 삽입,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기능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제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 어떤 복구,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는데 SQL 문장을 쓰는데, SQL 문장은 크게 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SQL을 우리가 DD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능을 가진 SQL 문장을 DM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데, 컨트롤하는데 사용하는 SQL 문장을 DC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SQL 문장에 대한, 각각의 문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 즉 논리적인 구조를 모델링하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쇼핑몰을 구축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낸 간단한 시스템 구성 예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살펴보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버에는 회원 정보를 갖고 있는 DB가 있고요. 두 번째 서버에는 상품 정보를 담고 있는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회원들한테 액세스가 되어집니다. 액세스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도 있고, 웹을 통한 방법도 있고, 무선 인터넷, 모바일이나 약간 PDA나 핸드폰을 통한 그러한 방법으로 액세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회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처리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를 해주겠고요. 그리고 뒷단에서 발생되는 어떤 작업들은 배치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조직되고 접근되는 방법에 따라서 일괄 처리, 온라인 처리, 분산 처리 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그런 방법은 온라인 처리이면서 실시간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이나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보고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배치로 일괄적으로 돌려야 된다.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괄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켜서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DB를 다 한꺼번에 몰아도 되죠. 회원 DB, 상품 DB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띄어냄으로써 어떤 부하를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별로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자기네들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구분 지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도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기반 그리고 일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그런 액세스 그리고 무선 인터넷 PDA나 핸드폰을 통한 그런 액세스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액세스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구성되거나 데이터가 다른 방법으로 조직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원의 어떤 주소 정보를 하나만 저장해 놓지 않고 여러 군데 따로따로 저장을 해 놓게 되면은 그 사원이 이사를 가서 주소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저장되어 있는 곳마다 찾아서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군데라도 실수를 해서 한 군데는 업데이트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을 셀렉트 해보니까 분당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셀렉트 해보니까 서울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는 중복해서 저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당연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무결성에는 크게 실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컬럼 무결성, 사용자 지정 무결성 이런 데이터가 온전히 보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중복이 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유일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그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되게 모든 사용자들한테 일관적인 규칙을 가지고 액세스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또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A라는 사용자가 있고 B라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읽으려고 그러고 A라는 사용자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A라는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변경할 때 B라는 사용자한테는 이 데이터가 변경 전 상태로 보여줘야 될지, 변경하고 난 상태로 보여줘야 될지, 여러가지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나의 데이터가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한테 공유돼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이 보장될 수 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어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표준화가 가능하다.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통합된 데이터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전사적인 차원에서 업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의 표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또 이점이 있다면 보다 고급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코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레포트를 보고 싶다 혹은 새로운 정보들을 가공해서 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액세스해서 정보들을 보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잘 구축해 놓기만 한다면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SQL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SQL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고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럼으로써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죠.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놓으면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의 그런 어떤 관계를 잘 분석해서 맞춤 마케팅, 1대1 마케팅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한다, 무결성을 유지한다, 혹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인데, 그때는 그 파일을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혹시 실수를 해서 버그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프로그램 레벨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운영비가 많이 든다. 돈 문제가 나오죠. 대용량 메모리와 고속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구축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문제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또 비용들이 있죠. 그것을 메인터넌스하고, 그리고 현업에서의 어떤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도 해야 되고 추가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더 좋냐, 혹은 그냥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좋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처리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상호 관련되어 많은 제약점을 갖기 때문에 설계 시간이 길어지고, 또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래밍 수준도 좀 더 고급 프로그래밍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성능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설계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업 앤 리커버리 기법이 어려워진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며 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에 정확한 이유나 그리고 상태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데이터가 날아갔다거나 혹은 디스크가 깨졌다거나 전원이 나갔다거나 이런 장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각각의 유형별로 리커버리 하는 기법이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백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런 기법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취약성 얘기가 나옵니다. 통합 시스템이므로 일부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신뢰성과 가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데이터가 여기 다 통합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겁니다. 뭐 인사관리 시스템, 회계관리 시스템, 또 어떤 고객들을 위한 웹 서비스들 등등이 많은데 DB 서버가 딱 죽어버리면 이 서비스들이 다 끊기게 되는 그런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신뢰성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을 가진 고급 기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DBA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백업 앤 리커버리 혹은 이런 시스템의 취약성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바로 DBA에 의해서 이런 단점들을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BA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DBA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운영, 설계하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불평등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그리고 뭐 스페이스가 부족하다, 뭐 등등 그런 불평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바로 DBA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그리고 DBMS 그리고 바로 이 DBA가 바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DBA가 부지런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값으로 훨씬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DBA가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운영을 담당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결정합니다. DB에 포함될 객체는 무엇이고 속성은 무엇이고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술을 하는 거죠. 스키마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된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가지고 DB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내용이 DBMS에 맞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을 설정합니다. DBMS에 따라 오라클을 쓸지 인포믹스를 쓸지 SQL 서버를 쓸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스키마에서 정의된 데이터 레코드들의 물리적인 표현은 어떻게 된다. 또 저장 레코드들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를 걸어야 된다 혹은 걸지 말아야 된다. 포인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 확실하게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안 정책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DBA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 권한들이 유효한가, 그 액세스 요청들이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유효성 검사를 DBA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업과 복구 절차를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페일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복구를 실패한 DBA는 용서가 돼도 백업에 실패한 DBA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백업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져
있어야만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복구는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백업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과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DB를 재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바꾸고 하는 것을 바로 이 DBA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딕셔너리의 딕셔너리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또 DBA한테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DBA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행정 및 불평 해결, 그리고 시스템 감시 및 성능 분석이 그것인데요. 행정 및 불평 해결이란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용자들한테 그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빨리 출력해서 보고 싶은데 속도가 느리다, 혹은 어떤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 혹은 뭐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표현이나 시스템의 문서화에 관련된 표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스템을 뭐 많이 써라, 시간을 정해준다거나, 혹은 어떤 보고서 작업이나 이런 배치 작업은 낮 시간대가 아닌 업무 끝난 밤 시간대에 실행을 한다, 뭐 이런 행정적으로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는데 돈은 계속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DBA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 감시 및 성능 분석, 시스템의 자원 이용도,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 네트워크는 얼마만큼 잡아먹는지, CPU나 메모리는 얼마만큼 잡아먹는지, 디스크 스페이스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 이런 등등 그런 자원 이용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병목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장비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성능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의 변화, 현업에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어느 날은 시스템이 원래는 이런 용도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기능이 또 추가되어야 된다, 라든가 그런 변화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용 추세, 어떤 데이터를 많이 쓰더라, 혹은 어떤 데이터는 많이 쓰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 구조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각종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바꾼다거나 혹은 튜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DBA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DBA를 설명드릴 때 데이터 사전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의 집합입니다. 이것도 데이터 딕셔너리도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정보들의 집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딕셔너리는 주로 DBMS에 의해서 관리되고 유지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사용자들이 값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생성되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 및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딕셔너리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딕셔너리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정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DBA는 이 데이터 딕셔너리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를 해야 되고, 혹은 데이터 딕셔너리가 깨지지 않도록 잘 백업도 받아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데이터란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실이나 값을 말하고, 정보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가가치를 높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데이터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인 것이며 어쨌든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를 좀 더 가공한 형태,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저장소이고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정보의 의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DBMS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처리,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 동시 공유, 값에 의한 참조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DBMS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정의를 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DDL, 조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가 바로 DML, 제어하기 위한 언어가 DC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액세스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혹은 웹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 모바일이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액세스 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지비가 많이 들고 처리 방법이 복잡해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개발자나 사용자들의 어떤 더 많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런데 DBA가 좀 더 부지런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 주게 되면 그런 단점들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DBA는 데이터베이스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DBA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나왔던 어떤 SQL이나 그리고 원격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나 혹은 데이터 딕셔너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간에는 개념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